늦가을의 서울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하지만 오늘 그곳은 내게 낯설고도 무겁게 다가왔다. 가을비가 종일 내리다 저녁 무렵 잠시 그친 듯 했지만 다시금 가늘게 흩뿌리며 역 건물 위를 적시고 있었다. 유리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탁 트인 대합실 안으로 퍼져 들어오고 수많은 발걸음과 합쳐져 이상한 울림을 만들었다. 나는 한 손에 작은 여행용 가방을, 다른 손에는 접은 우산을 쥐고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 안쪽은 이미 습기로 축축했고 발목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그런데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했다. 이유를 묻는다면 명확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내 안 깊숙이 뿌리내린 피로와 공허가 더 이상은 서울이라는 공간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다. 대합실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이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또 어떤 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나는 유독 고립된 듯 느껴졌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유로 이동하는 이곳에서 나만이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손에는 이미 표를 사야 한다는 결심이 쥐어져 있었다. 발권기 앞에 섰다. 터치스크린 위로 반사된 내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 손끝이 망설임 없이 부산행 마지막 기차를 눌렀다. 23시 30분 KTX 8호차 12A. 숫자와 알파벳이 화면 위에 선명하게 박혔다. 마치 나를 재촉하는 표식처럼. 인쇄된 티켓을 받아들었을 때 종이의 따뜻한 열감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종이 한 장이 내 삶의 무게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나는 곧장 플랫폼으로 향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빗물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불빛을 일그러뜨렸다. 그 불빛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피로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겹쳐진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플랫폼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검은 우산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캐리어 바퀴가 레일의 홈에 부딪히며 덜컹거렸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정확한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부산이라는 단어만이 내 귓가에 또렷하게 남았다. 멀리서 기차의 불빛이 다가왔다. 마치 어둠을 가르는 거대한 눈빛 같았다. 레일 위로 굉음이 퍼지고 나는 무심코 한 걸음 물러섰다. 금속의 냄새와 비의 냄새가 뒤섞이며 코끝을 스쳤다. 사람들은 하나둘 승차고 앞으로 모여들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티켓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기차 문이 열렸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나는 가방을 고쳐매고 작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스스로를 다독이듯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뒤 발을 내디뎠다. 객실 안은 바깥과 달리 포근했다. 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가 차가운 뺨을 감쌌고 시트의 밝은 조명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서도 내 마음은 요동쳤다.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치 이 길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다. 8호차 12A 창가 자리. 나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앉았다. 창밖은 여전히 검은 유리창처럼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지만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내 얼굴이 비친 듯 어렴풋이 드러났다. 불안과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가 섞인 얼굴. 나는 창밖을 응시한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옆자리에 누군가 다가왔다. 발걸음 소리, 코트에 옷자락 스치는 소리, 그리고 의자가 눌리며 울리는 가벼운 진동.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창밖에 고정한 채 작은 긴장 속에서 그 존재를 느꼈다. 회색 코트를 걸친 남자. 두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와 나 사이에는 좁은 팔걸이 하나뿐이었다. 서로의 체온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기차가 출발했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곧 큰 진동과 함께 속도를 올렸다. 창밖으로 서울역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뒤로 밀려나는 풍경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장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차창 너머 풍경은 이미 검은 장막 속에 잠겨 있었다. 창밖에 비치는 건 불빛 몇 점과 내 얼굴뿐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창문에 이마를 기대려다 멈췄다. 차가운 유리의 온기를 느끼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았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책을 펼친 채였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동작은 일정했고 숨소리도 크지 않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자신만의 리듬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의 존재가 객차의 공기를 조금 바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시선을 창밖에 두려 애썼지만 자꾸만 옆으로 쏠렸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코트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 냄새, 간헐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 그 모든 작은 요소들이 내 감각을 흔들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스스로를 다그치듯 속삭였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지금의 내 상태가 원인일 것이다. 모든 게 무너져버린 듯한 삶,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모르는 불안. 그런 순간에 옆자리의 낯선 사람조차 하나의 표지판처럼 느껴진다. 남자가 문득 책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눈길을 마주쳤다. 아주 짧게 몇 초도 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괜히 가방 지퍼를 만지작거렸다. 늦은 시간에 가시는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모르는 사람과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목소리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네, 조금 급하게 떠나게 됐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도 파고들지도 않았다. 단지 그 말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차 안은 점점 고요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벌써 잠들었는지 고개가 좌우로 기울어졌다.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작은 진동이 전해졌고 나는 그것에 몸을 맡겼다. 옆자리 남자는 다시 책을 펼쳤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만약 내가 이 기차에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아마 여전히 서울의 좁은 방 안에서 지겨운 공허와 맞서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옆자리의 작은 존재감, 부산이라는 낯선 종착지,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는 내일. 이 모든 게 나를 낯선 긴장과 설렘 속에 가두고 있었다. 그 순간 남자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부산에 가면 바다 보실 건가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한 질문이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바다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열차가 속도를 올리자 객실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규칙적인 흔들림이 바닥과 의자를 타고 내 몸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심장의 박동과 기차의 진동이 겹쳐지는 듯한 기분. 나는 눈을 감고 그 리듬을 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았다. 옆자리 남자는 여전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페이지 소리보다 그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팔걸이에 닿는 그의 팔꿈치가 가볍게 스쳤다. 작은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숨을 고르며 애써 태연한 척을 해야 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무릎 위 티켓을 천천히 문질렀다. 숫자와 글자가 이미 지워질 듯 흐려질 만큼 반복해서 만지고 또 만졌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나를 붙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차창 너머에는 어둠만이 가득했다. 가끔씩 역을 스쳐 지나갈 때 불빛이 번쩍이며 객실 안을 스쳤고 그 순간마다 내 마음속 그림자도 드러나는 듯했다. 나는 그때마다 창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기차 타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나는 놀라 눈을 돌렸다.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다. 네. 이상하게 그렇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럽게 생각이 들이치네요. 그는 미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기차를 탈 때마다 책을 가져오곤 합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사실은 마음은 다른 길을 달리고 있죠.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잠시 멈췄다. 책 속에 파묻히면서도 마음속에선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어쩐지 나의 지금과 겹쳐 보였다. 잠시 후 차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정차역은 대전역입니다. 안내 멘트가 반복되며 객실 안에 잔잔히 퍼졌다. 나는 그 순간 묘하게 흔들렸다. 혹시 지금 내려버릴까? 갑자기 그런 충동이 일었다. 대전에서 내린다면 부산에 도착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 아직은 내려서는 안 된다. 열차는 대전역 플랫폼에 멈췄다. 사람들의 움직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엔진의 떨림.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봤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내 안의 망설임을 누른 채 나는 좌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남자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기차는 참 잔인하죠. 멈추는 순간에도 결국은 더 멀리 가기 위해 서는 거니까요.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속을 정확히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열차가 다시 속도를 내며 달렸다. 창밖은 여전히 검은 장막이었지만 내 마음속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었다. 흔들림의 리듬은 이제 단순한 기계적 진동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건드리는 맥박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그 리듬에 점점 깊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열차가 다시 속도를 올리자 객실의 창문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다. 대전역의 불빛이 뒤로 사라지고 나니 마치 세상에서 단절된 공간에 홀로 놓인 듯 했다. 나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검은 바탕 위에서 번져가는 환영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떠나온 얼굴들, 놓아버린 약속들, 그리고 도착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풍경들. 옆자리의 남자는 여전히 묵묵했다. 책장을 넘기던 손길은 어느새 멈추었고 그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가락으로 표지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다. 그 손동작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러다 그는 문득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다. 밤에 달리는 기차는 꼭 시간을 훔쳐가는 것 같아요. 하루의 끝과 내일의 시작을 동시에 잡아당기니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 말이 너무도 정확해서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기차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분명 다르게 느껴졌다. 시계는 앞으로만 가는데 내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자꾸만 미끄러지고 있었다. 객실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아래 앉아있는 승객들의 얼굴은 각기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어떤 이는 졸다 고개를 떨어뜨렸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낀 채 눈을 감았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지만 각자의 이유와 무게는 전혀 달랐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잠시 후 차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곧 다음 정차역은 동대구역입니다. 나는 무심코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다. 새벽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내게 물었다. 부산에 도착하면 바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나는 당황스러워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호기심이라기보다 그저 내 대답을 조용히 기다려주는 듯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해둔 건 없어요. 그냥 바다만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충분하죠. 어떤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한 장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조금 안도했다. 사실 내 여행은 계획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충동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의 말은 그런 내 선택조차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열차가 동대구역에 잠시 멈췄다. 창밖으로 플랫폼의 불빛과 희미한 방송소리가 스쳤다. 몇몇 승객들이 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탔다. 하지만 내 옆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사람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다시 출발한 열차는 새벽의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향했다. 차창에 스치는 불빛은 점점 드물어졌고 객실 안은 더 깊은 고요 속에 잠겼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오히려 점점 더 큰 소리가 일렁였다. 마치 오래 잠들었던 기억들이 차례차례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낯선 도시로 향하는 낯선 여자.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 그 얼굴에 담긴 두려움과 설렘을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옆자리 남자가 천천히 책을 덮으며 말했다. 부산에 가면 분명 답을 하나쯤 찾으실 거예요. 어쩌면 전혀 다른 질문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지만 그 가능성이 오히려 나를 조금 더 앞으로 끌어당겼다. 열차가 동대구를 지나 남쪽으로 더 깊이 달려가자 객실 안의 공기는 어느새 졸음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의 숨소리는 일정해졌고 곳곳에서 가볍게 코 고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히터 바람은 따뜻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더 추워졌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각성되어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이제 더 낯설게 보였다.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이마와 눈가의 그림자, 굳게 담은 입술. 나는 몇 번이나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 얼굴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가 기차에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낯익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옆자리 남자가 책을 내려놓으며 내게 시선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예상보다 따뜻한 질문이었다. 조금요. 잠이 오지 않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대 기차는 원래 그렇습니다. 바깥은 어둠뿐이고 안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생각이 더 커지죠. 나는 순간 망설였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충동이 나를 붙들었다. 사실 그냥 도망치는 중이에요.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고백처럼 내뱉어진 한마디는 객실의 공기 속에 스며들어 버렸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도망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 말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어쩐지 위로가 되었다.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듯. 도망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안도감을 줄 줄은 몰랐어요. 내가 중얼거리자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기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객실이 흔들릴 때마다 팔걸이가 미세하게 떨렸고 우리는 그 떨림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마치 서로의 체온이 진동을 통해 교환되는 듯했다. 나는 무심코 그의 손을 보았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손가락, 책장을 넘기던 흔적이 남은 듯한 손등. 순간적으로 내 손가락이 그 위로 포개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끝내 움직이지 못했다. 단지 그 손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새벽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계는 이 시를 가리켰다. 아직 부산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도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부산에 가면 나는 정말 무엇을 하게 될까? 바다는 내게 어떤 답을 줄까? 그리고 이 옆자리 남자는 종착역에서 어디로 향할까? 그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산에 도착하면 혼자이실 건가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너무 직설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이 내 안의 고독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네, 혼자예요. 내 대답은 작았지만 객실의 정적 속에서는 너무도 크게 울렸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책을 덮은 손을 내 무릎 쪽으로 옮겼다. 닿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단지 그 거리만으로도 내 안의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기차가 멈추지 않기를. 그러나 동시에 이 기차가 어서 도착하기를. 서로 모순된 두 바람이 내 안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열차는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더 깊이 달리고 있었다. 객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바깥 풍경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불빛이 보였다. 작은 마을, 국도 위 가로등, 그리고 멀리서 반짝이는 네온 사인. 어둠 속에서 그것들은 희미한 별처럼 깜빡였다.
나는 창에 이마를 가까이 대었다. 차갑게 서린 유리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은 손을 뻗으면 잡힐 듯 가까웠지만 동시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불빛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차례차례 깨어났다. 옆자리 남자는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이 침묵을 깨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오래 이어가고 싶었다. 저기, 내 입술이 먼저 열렸다. 스스로도 의아할 만큼 갑작스러운 순간이었다. 혹시 부산에 자주 가세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짧은 침묵 끝에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자주 갑니다.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매번 같지는 않더군요. 같은 도시여도 갈 때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나는 작게 웃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도시도 얼굴이 있다. 그 표현이 이상하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아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부산도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얼굴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섰다. 창문 밖이 완전히 검은 거울로 바뀌었고 그 안에 내 얼굴과 그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그 거울 속에서 두 얼굴이 가까워지는 듯한 기묘한 착각이 일었다. 바다를 보면 후회가 줄어들까요? 내가 불쑥 물었다. 마치 오래 묻어둔 질문이 터져나온 듯했다. 그는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마 아닐 겁니다. 후회는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바다 앞에 서면 그 후회조차 아주 작게 느껴지긴 하죠. 그의 대답은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다 앞에서 작아지는 후회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고 싶은 이유가 되었다. 열차가 다시 터널을 빠져나왔다. 멀리서 더 큰 도시의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곧 다음 정차역은 울산입니다. 안내방송이 객실을 울렸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산은 이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흔들렸다. 종착지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도망쳐온 이유가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떠나온 집, 놓아버린 사람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제. 그 모든 것들이 바다보다 더 크게 밀려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남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또 다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